첫 번째 사건 파일, 아무도 몰랐습니다. 범인은 25년 동안 자신이 완벽하게 도망쳤다고 믿었죠. 2026년 2월 10일 전주지방법원 형42부 법정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방청석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기징역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 단어로 집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결정적 증거는 놀랍게도 첨단 장비도 목격자의 증언도 감시카메라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검은색 절연 테이프 한 조각이었습니다. 혈흔도 없었습니다. 지문도 없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조차 이 테이프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저 범행 현장의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검고 작은 물건. 경찰은 그것을 지퍼백에 담아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실 한켠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이 흐른 뒤 그 테이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사건은 2001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부부 강도살인 사건입니다. 무고한 남편이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중상을 입었으며 범인은 25년간 세상 어딘가에서 멀쩡히 살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학이 시간을 이기는 순간 그리고 정의가 늦게라도 반드시 도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종, 미제, 진실을 향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검은 테이프가 감추고 있던 25년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파일, 고잔동의 새벽. 2001년 9월 8일 토요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새벽 3시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되던 그 계절, 대부분의 주민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립주택 단지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아무도 그 밤이 얼마나 끔찍한 밤으로 기록될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37세 A씨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단지에 터를 잡은 지 몇 년이 흘렀고 두 사람은 나름의 소박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새벽에 부부가 함께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그 집이 얼마나 평온한 공간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평화를 박살낸 것은 가스 배관이었습니다. 연립주택 외벽에는 가스 배관이 위아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배관을 타고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체력과 요령만 있으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범인 이 씨는 이미 전북 전주와 경기도 일대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강도와 절도 그리고 더 끔찍한 범행들을 반복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방법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공범과 함께 고잔동 연립주택에 접근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같은 날, 즉 9월 8일 안산시에서 차량 이전 등록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씨가 그날 안산에 있었다는 흔적은 이미 행정기록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배관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선 형체들이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37세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그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저항은 격렬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이 씨는 흉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A씨의 목과 심장을 향해 반복해서 찔렀습니다. 20차례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33세였던 A씨의 아내 역시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 씨와 공범이 챙겨 달아난 것은 현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금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새벽의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연립주택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가정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파일, 어둠 속으로 사라진 발자국.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의 잔혹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방은 처참했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아내는 중상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사사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물들이 수거됐습니다. 혈흔, 흉기의 흔적, 그리고 소파 위에 놓여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 경찰의 압수조서에는 이 테이프가 정확히 기재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에서 이 테이프는 중요도가 낮은 증거물로 분류됐습니다. 혈흔도 없고 지문도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이것을 지퍼백에 담고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실에 뒀습니다. 정작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범인의 침입 경로를 추적했고 주변 주민들을 탐문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의 범행은 목격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짧은 시간에 범행을 마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사는 점차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씨라는 인물은 당시 경찰의 레이더에도 올랐습니다. 이미 가스배관 침입 방식으로 전북 전주와 경기도 일대에서 강도강 간절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를 이 사건에 연결할 확실한 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 가족은 진실을 알 수 없는 채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범인은 어딘가에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씨의 이후 행적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이후에도 그는 유사한 범행을 계속했고 결국 특수강간죄로 붙잡혀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안산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밤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의심했더라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보관실 한켠의 비닐봉지 속 그 검은 테이프만이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 파일, 잠자던 진실이 깨어나다. 전환점은 2015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7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입니다. 이 개정은 수많은 미제 강력사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됐습니다.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소시효의 벽이 사라지자 수사를 재개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당시의 수사 기록과 증거물들이 하나하나 검토됐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과학수사 기술은 그 14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7년 수사팀은 드디어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특수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비닐봉지 속에 잠들어 있던 그 검은 전련 테이프를 꺼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테이프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혈흔도 없고 지문도 없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검은 테이프가 이 씨가 그날 밤 그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과학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 파일 법정의 공방. 재판정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강하게 맞섰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테이프가 원래 현장에 없었다는 것, 경찰이 나중에 증거물로 끼워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의 압수조서를 보면 그 테이프가 목록에 명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도 소파 위에 검은색 물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그 테이프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테이프가 오랜 시간 동안 오염되거나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수연구원의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경찰이 테이프를 지퍼백에 담고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실에 뒀다가 국가수로 보냈다는 경위는 국가수연구원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염이나 조작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 이 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산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 말은 기록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2001년 이 씨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행 당일인 2001년 9월 8일 이 씨는 안산에서 차량 이전 등록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같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씨의 과거 범죄 전력을 주목했습니다. 전북 전주와 경기도 일대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강간강도절도를 저지른 전력. 이번 안산 범행의 수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주장이 차례차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씨의 법정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25년간 기다려온 진실이 법정에서 하나씩 확인되는 순간,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A씨의 죽음이 마침내 증명되는 순간, 그것은 슬픔이자 동시에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건 파일, 모든 것이 드러나다. 2026년 2월 10일 선고 공판의 날이 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12부 재판장 김도영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강도살인, 무기징역.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 한 문장이 이 씨라는 인물을 정의했습니다. 25년 전 자고 있는 부부를
흉기로 찔러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 뒤 100만 원을 들고 도망친 그 사람. 법정에서 끝까지 거짓을 주장한 그 사람. 재판부는 그에게 세상과 영구히 격리될 것을 명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을 들은 뒤 짧게 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을 따라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A 씨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5년. 그들이 기다려온 시간이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그날 밤 흉기에 찔려 큰 상처를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남편이 눈앞에서 20차례 이상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그 기억을 안고 살았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았던 수십 년간 그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제 법은 답을 내렸습니다. 늦었지만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경찰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테이프를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는 사실, 혈흔도 없고 지문도 없던 그것을 지퍼백에 담아 보관실에 두었다는 사실, 그것이 25년 후 진실의 열쇠가 됐습니다. 작은 성실함이 정의를 완성했습니다. 과학은 발전합니다. 시간은 흘러도 DNA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범인이 아무리 치밀하게 흔적을 지워도 언젠가는 그 흔적이 말을 합니다. 이 씨가 남긴 검은 테이프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A씨에게 부당하게 목숨을 빼앗기고 25년간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이제라도 정의가 도달했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아 수십 년간 고통을 견뎌낸 A씨의 아내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은 언제나 결국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실종 사건의 재구성 또 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